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부터는 저희가 좀 재밌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로 간 이승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오늘만 있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조선왕조실록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찾아서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과연 지금은 또 어떻게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지금의 눈으로 그때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선왕조실록이 있던 서적전, 그러니까 서적전이라고 하는 게 서적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 기록원 같은 것의 그 땅입니다. 그 땅에 관련된 내용인데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넘게 대대로 농사지은 내 땅이 하루아침에 국가 소유가 된다면 500년 전 조선 중종 9년에 실제로 일어난 서적전 강제 측량 사건입니다. 이곳은 원래 나라의 땅인 서적전이다. 경계가 흐려진 틈을 타 백성들이 무단 경작하고 있으니 군사 400명을 동원해 당장 경계를 다시 확정하겠다. 억울합니다. 이 땅은 저희 조상 대대로 100년 넘게 일구어온 생명줄입니다. 왜 하필 한창 농사 지을 철에 군사들까지 끌고 와서 땅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태종 시절 300결이었던 서적전이 지금은 겨우 70결만 남았다. 나라 재산을 바로잡는 일에 시기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당장 측량하라. 전하, 서적전 측량 현장에서 백성들의 우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겨우 20여 년 사이에 백성들이 나라 땅 200결을 훔쳤을 리 만무합니다. 경계가 모호해진 까닭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나라 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설령 국유지가 맞다 하더라도 농사철에 군사들을 동원해 강제로 재는 것은 가혹합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나라 땅도 나누어 주어야 하거늘 도리어 백성을 울려서는 안 됩니다. 측량을 가을 추수 뒤로 미루어 주시옵소서. 경의 말이 옳다. 억울한 백성이 많다고 하니 우선 측량을 멈추고 샅샅이 조사하여 원통함이 없게 하라. 자, 여러분 영상 한번 보셨죠? 어떠세요? 요즘에 이거와 비슷한 일들이 요즘에도 벌어지느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영상 내용 보면서 느꼈던 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천 옆에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무허가 영업소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철거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몇십 년간 계곡 옆에서 영업했던 분들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 볼 수 있는 쟁점이 세 가지예요. 지금 이 서적전의 문제도 그렇고 계곡 옆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첫 번째 점유취득시효 문제입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뭐냐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다른 사람의 땅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땅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리거든요. 첫 번째 그게 점유취득시효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땅도 아니고 국가 땅을 내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무상으로 사용한 건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나? 사용료를 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도 지금 군사들이 나와서 그 농사 짓고 있는 거 농사 못 지게 하고 뺏어가려고 했을 때 이런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사실은 거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첫 번째 점유취득시효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요, 사실은 이 사안에서처럼 논밭을 그냥 가꾸고 있는 것 갖고는 점유취득시효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토지를 내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것만 갖고는 토지를 점유해 왔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무단 경작한 것이지.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건으로 봤을 때 진짜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20년간 영업을 해왔다. 그리고 나는 그 전 사람한테 그 땅을 산 거다. 무허가 건물집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될 수 있느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게 국가 소유 땅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무단 점유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려면 내가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고 평온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무단 점유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문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권한 없이 제가 점유해서 쓰면 당연히 사용료 내야 됩니다. 그게 법률상으로 표현하면 부당이득금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 땅일 경우에는 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용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국가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국가에서. 국가 땅을 당신이 마음대로 썼으니까 변상금 내라고 해서 부과를 하면 그때 그거를 납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손해배상 문제는 없냐? 사실은 이렇게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당하게 제가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그리고 이분들은 옛날 서적전에서 농사 지었다가 경작을 져서 이익을 받잖아요.
그것까지 배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토지 사용료 사용액 정도가 될 겁니다. 또 세 번째, 행정대집행은 언제 하느냐?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해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이 요건들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자치단체장이 있는 행정청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강제로 물리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살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건데,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는 것은 민원인들과의 충돌이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행정대집행을 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한 거 불법으로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 다 철거해, 이런 건 행정대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도 쉽지는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면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개고 처분하고, 개고라는 게 행정대집행이 나갈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개고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때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철거를 시키거나 아니면 토지를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공익상의 요건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먼저 여기서 변상금 부과하고 퇴거 명령해요. 나가십시오. 그리고 인도 명령, 토지 넘겨주세요. 철거하세요라고 철거 명령을 했는데도 안 해요. 안 하면 그거를 이행강제를 계속 시키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주 세부적인 절차들보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종실록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